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던 태양이 조금씩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그 반대편에서 전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새로운 별이 솟아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라는 거대한 은하계에서 지금 바로 그 역사적인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겼던 손흥민의 시대가 이제 이강인의 시대로 그 왕관을 넘겨주는 아주 정교하고도 거대한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지표, 바로 돈이죠. 최근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몸값을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매체죠.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 충격적인 업데이트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그리고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며 벽이라 불렸던 김민재. 이 두 과함을 제치고 대한민국 선수 중 시장 가치 단독 1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름,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골든보이 이강인입니다. 사실 이강인에게 유망주라는 꼬리표는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형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막내였는데 어느새 시장 가치 2,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불과 몇 달 전보다 300만 유로가 더 올랐고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넘어갈 때 기록했던 커리어 하이에 다시 근접한 수치입니다. 반면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에이징 커브라는 세월의 무게를 피하지 못하고 1,700만 유로까지 내려왔고 김민재 선수 역시 2,500만 유로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비싼 발은 이강인의 왼발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왜 전 세계는, 그리고 그 까다로운 유럽의 빅클럽들은 왜 이강인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공을 좀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글로벌 매체 킥오프의 분석을 보면 그의 답이 보입니다. 이들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이강인을 꼽으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드리블을 갖춘 플레이메이커. 여러분, 세계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을 동시에 갖췄다는 건 전쟁터로 치면 최전방에서 적진을 휘젓는 돌격대장이면서 동시에 뒤에서 전체 판을 짜는 사령관의 역할을 혼자 다 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강인의 플레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 수비수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특유의 상체 페인팅과 팬텀 드리블. 한 번이면 수풍선 터지듯 공간이 열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야와 찰나의 순간에 빈틈을 찾아내는 천재성이 결합한 결과죠. 유사시에는 제로톱, 세컨톱 측면,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 전술적 유연함은 감독들에게는 그야말로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골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스타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찔러주는 패스 한 번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 왜 그가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의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강인의 가치가 폭등하자 유럽의 거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최근 스페인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라리가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팀의 상징이자 레전드인 앙투안 그리즈만의 대체자로 이강인을 낙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즈만이 어떤 선수입니까? 아틀레티코의 심장이자 전술 그 자체였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적임자로 이강인을 지목했다는 건 이미 유럽 축구계에서 이강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아틀레티코와 이강인의 인연은 꽤 깊습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었죠. 하지만 당시 파리 생제르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즈만이 미국 무대로 떠날 채비를 하면서 아틀레티코는 정말 비상 상황이 됐거든요.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아틀레티코의 미래를 책임질 장기적인 핵심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무대에서 자란 이강인에게 라리가는 고향이나 다름없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적하고 치열한 전술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성이 더해진다면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조합 아닙니까?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 클럽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강인이라는 보석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그를 중심으로 판을 깔아주는 팀이 필요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만약 이 이적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이강인이 라리가의 수비진을 초토화하며 팀의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범근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박지성이라는 헌신적인 영웅을 만났고 손흥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선배의 장점을 흡수한 채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시대를 그려나가는 이강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의 결정력을 상징했다면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아티스트에 가깝습니다. 시장 가치 1위라는 타이틀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강인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메인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의 왼발 끝에서 시작될 마법 같은 패스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권력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800만 유로의 사나이 이강인이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하락하고 누군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화려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앞으로 이강인이 써내려갈 그 찬란한 서사시를 우리는 그저 즐겁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 그리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권력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강인이 그리즈만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리에 남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계속 경쟁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길을 걷다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혹은 뉴스에서 그의 활약상을 듣게 된다면 오늘 한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아, 지금 우리가 한 시대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구처럼 박진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